네, 안녕하세요. 네, DOD 피부과 용산점의 이제 김한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올타이트라고 하는 장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인터뷰를 좀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올타이트라고 하는 장비를 제가 작년에 도입을 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시술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제 E 타입이라고 하는 이 프로브를 쓸 때 조금 시술자의 손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원장님들의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최소 300명, 400명 이상 시술을 해본 결과 어떤 식으로 이제 시술을 하면 되겠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올타이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보통 써마지나 올리지오 같은 거를 이제 고주파 장비라고 하죠. 6.78MHz를 쓰는,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40.68MHz를 쓰는 초단파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Very High Frequency VHF 장비라고 하는데, 요거보다 좀 센 게 이제 2.4GHz 쓰는 극초단파 장비들이 있죠. 뭐 최근에 요즘 뭐 온다라든지. 근데 이제 올타이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체에서 특히 뇌 손상, 뇌신경 손상에 대한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장비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장비를 일단 가져오게 된 계기는 되게 심플해요. 울세라 같은 이제 하이프, 초음파의 리프팅 장비를 쓰다 보면은 볼펜이 돼서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좋은 장비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되게 얇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페임이나 살이 더 얇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좀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울세라는 좀 많이 아파요. 그리고 효과를 보려면 굉장히 붓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런 살이 얇은 분들한테 어떤 리프팅에 우려감이 있고 처음으로 리프팅을 시작하는데 뭔가 나는 헤비한 걸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도 즉각적인 효과 그리고 다운타임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초단파 장비 올타이트가 괜찮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 뭐 6, 7개월 정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 했는데 느낀 점. 첫 번째는 일단은 피부 얇은 분들한테는 조금 빠른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당겨지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거의 회복 기간이 없어요. 조금 세게 할 경우 600샷까지 할 경우에는 이 턱 밑 부분이 조금 붓거나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2, 3일 정도 있으면 풀리는 거고, 그리고 큰 부작용이 없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시술과 병합을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티타늄 레이저 리프팅을 같이 많이 쓰고 있는데, 솔직히 티타늄 리프팅 단독으로만은 만족을 못 하셨던 분들이 이 올타이트와 같이 했을 때, 올타늄 이렇게 같이 했을 때는 서로의 기전이 다르죠. 그걸 조금 상부적으로 메꿔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울세라나 아니면 써마지 올리지와 같은 다른 장비와도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리프팅 장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피부가 얇은 분이네요. 이분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라이브를 해보고요. 시술 방법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러빙 형태, 무빙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화상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겠죠. 요게 지금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메탈릭 형태로 쿨링 장비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16도, 17도까지 세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좀 안전을 위해서 타겟 템퍼레이처를 15도 정도로 유지를 해서 하는 편이고, 움직이실 때 이제 오일을 매개체로 써요. 피부가 너무 마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주파 리프팅에서 쓰는 뭐 플루이드 장비 아니면 혹시 초음파에서 쓰는 겔을 조금 물을 타서 묽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정말 마른 형태. 왜냐면은 여기 피부에 딱 됐을 때 이게 들뜨는 분들이 있어요. 뼈가 굉장히 닿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오일만으로는 접착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약간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 위험한 부분이 이제 광대 부분이거든요. 광대 부분을 할 때는 만약에 너무 했을 때 뼈가 닿고 뜬다라는 느낌이 들면 조금 질감이 있는, 점성이 있는 그런 매개체를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시술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고개를 이렇게 해서 보통 400샷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정확하게 이 기계로는 한 13분 40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뭐 중간에 온도를 낮추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600샷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분 초반대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이 드는 그런 시술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얼굴 돌려주시고, 보통은 이제 오른쪽 왼쪽 번갈아서 100샷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곳을 200샷을 하게 되면 너무 뜨거워하기 때문에 나눠서 좀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오일 같은 류를 이렇게 천천히 발라주고요. 오일이 이제 머리나 이런 데 묻으면 잘 안 닦이기 때문에 이렇게 터번이나 이렇게 해서 요 얼굴 아랫부분들은 좀 보호를 해주시는 게 좋고,
자,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합니다. 여기 보면 쿨링 온도 설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탠바이 상태에서 이거를 15도, 16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15, 16도 좀 차갑게 한다. 요거는 이제 들어가는 이제 출력량이죠. 지금 125W로 되어 있는데 뭐 130W로 기본 세팅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낮춰서 하고 중간에 하다 보면은 피부가 빨개지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심부 온도가. 그럼 자연스럽게 뜨겁게 느끼겠죠. 근데 너무 뜨거울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비의 목표 자체가 심부 피부, 그러니까 이제 진피층과 스마층 상부를 50에서 60도 이상 유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뜨겁다라고 느끼는 통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전체적인 출력을 좀 낮춰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125로 시작을 해서 120, 110. 그래서 보통은 좀 심하게 뜨거움을 느끼는 피부 얇은 분들 같은 경우 105까지 최종적으로 내려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시술 한번 해볼까요? 네, 고개 이렇게 한번 돌리시고요. 보통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요 심술보, 팔자 라인, 그리고 턱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런데 약간 이제 피부가 얇고 조금 잘 처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셔서 보셨을 때 심술보나 이런 팔자 부분에 세깅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복적으로 움직여서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페달을 밟으면 이제 오퍼레이션 상태로 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피부에 되면 알아서 이 초단파가 나오게 됩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히팅을 해가지고 약간 프리히팅을 하는 느낌으로 온도를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 피부 하얀 분들은 명확하게 혈관이 늘어나면서 붉어지는 게 보여요. 이제 환자분하고 그리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자, 너무 뜨겁게 느껴지시면 특히 광대나 턱 부분이 뜨겁게 느껴지시면 얘기해 주세요, 바로. 빠른 분들은 보통 30자 정도 하면 뜨겁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초단파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플레인대로 이렇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준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이중턱 부분이나 약간 이 팁이 크게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아직은. 이 타입 같은 경우가 뭐 작게 개발이 되고 있다고 얘기는 듣긴 했는데 그럴 경우는 이 D타입에서 움직일 경우는 한 두세 샷만 움직여도 열이 누적이 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중턱에서 요거를 쓰기는 어렵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요걸 이제 막판에 스티킹을 하거나 조금만 가벼운 무빙 정도로 해서 이런 굴곡이진 부분들은 이제 시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은 직원 없는데 D타입이 있어요. D타입 같은 경우는 D타입은 이제 끝부분 이렇게 음압이 걸려 있죠. 이런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빨아들이는 형태로 이 부분은 이제 스티킹을 하듯이 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했을 때 조금 이제 튠페이스처럼 이제 페테키하고 좀 생깁니다. 멍이 좀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중하면부 턱 라인이나 심술보에서 무빙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이제 전도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의 샷은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어요. 별로 뜨겁진 않으시죠? 네. 그래서 보통 옆에 이제 보조자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오일을 이렇게 발라서 마르기 전에 해주시는 편이고요. 시술 자체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술보나 팔자 있는 부분은 이제 중복해서 오버랩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턱이나 광대 쪽은 오버랩을 너무 많이 하면 굉장히 빨리 뜨겁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해가면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끌어주는, 쓸어 담는 느낌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뜨거워지면 빨리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출력을 조금 낮추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최대한 오랜 시간 이 심부 온도를 50에서 6도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뜨거우신가요, 제가? 조금? 그러면은 이제 낮춰주면 돼요. 조금 쉬었다. 피부가 얇은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뜨겁게 느끼세요. 주로 어디가 지금 뜨거우세요? 턱 부분이죠. 네. 열이 보통 턱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턱 부분이 가장 뜨겁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50샷이 되면은 이제 비핑이 울리면서 샷을 알려주고 있고, 지금 보면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죠.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 온도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고, 뜨거우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직접 시술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팁이 지나가고 한 1초 정도 딜레이 돼서 열이 전달이 돼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쿨링이 된 상태에서는 뜨겁게 느끼지 않은데 이동을 하면서 뜨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턱이나 여기 귀 앞에 있는 근막 부분도 좀 당겨주고 관자놀이 부분까지 해주는 편입니다. 이마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쉬어가면서 오늘 마취 크림 바르셨어요? 안 바르셨죠? 그래서 마취를 안 했는데도 사실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열감이 주된 센스고요. 근데 이제 열감이 이게 가해져서 턱이나 광대같이 뼈가 좀 가까운 부분에서 약간 통증으로 느껴지게 되면은 이제 너무 센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충분히 이렇게 러빙을 하면서 온도를 유지만 해줘도 즉각적인 당김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콜라겐 재생이 일어나겠죠.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콜라겐 재생이 일어나면서 추후적인 리프팅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진피에도 영향을 주고 지방층은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근막층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올타이트 측 이노서스에서는 이제 DLTD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유사한 장비로는 이제 유니폴라 이제 튠페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무빙 형태가 아니라 하나씩 찍어서 하죠. 그래서 보면은 뭐 효과가 있다는 분도 있는데 조금 미미하다는 분도 많아서 그것보다는 확실히 출력이 강하고 더 균질하게 얼굴 전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오시면 세게 할수록 효과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뜨거운 참분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적정한 세기로 사람마다 많은 세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조금 쿨링 해주시고 자 백샷을 했죠? 네, 반대편으로 얼굴 돌려주시면 되고요. 왼쪽은 지금 시술 안에 약간 빨개져 있죠? 네, 오른쪽에 이제 시술을 했기 때문에 조금 프리히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른쪽보다 조금 빨리 더 뜨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통증이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낮춰서 시작을 하고요. 여긴 조금 더 빨리 뜨겁거든요. 얘기해 주세요. 사실 때는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굴곡을 따라갈 때 조금 들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돼요. 턱이나 광대 부분에서는 쿨링이 일어나는 이 메탈릭 판이 떨어지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근막으로, 그래서 심술보나 이런 팔자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주시고.